안녕하세요. 이렇게 비대면 수업으로 우리가 만나 뵙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학교 1학년 1학기 복습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우리가 서머리를 한 후에 이제 문제 유형을 좀 풀어보고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단원이 소인수 분해라는 요 내용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근데 소인수 분해라는 것은 어느 그 수 범위에서 하냐면 우리가 자연수 범위에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연수를 먼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자연수의 분류를 한번 알아보면, 자, 이 자연수의 분류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자연수를 우리가 어떤 그 성질을 가지고 얘 그룹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였죠? 바로 홀수와 짝수.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초등 과정에서 많이 이제 진행해 봤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은 이제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이제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보는 게 바로 일과 그리고 소수와 그리고 합성수로 우리가 이제 모든 자연수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소수는 뭐였죠? 바로 약수의 개수가 두 개인 수예요. 한마디로 1과 자기 자신, 그걸 우리가 소수라고 불렀죠. 약수가. 자, 그 다음에 그 합성수는 뭐가 돼요?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인 수로 우리가 이제 자연수를 나눠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거 배운 거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그 소인수 분해하고 나서 우리가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약수의 개수가 짝수인 거와, 자, 약수의 개수가 홀수인 거로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자연수를. 자, 근데 약수의 개수가 짝수인 거는 어떤 수를 의미를 하느냐? 바로 제곱수가 아닌 수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약수의 개수가 홀수인 거는 어떤 거를 이야기할 수 있냐? 바로 제곱수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약수의 개수가 몇 개? 3개이다. 얘도 홀수가 되겠죠? 자, 3개의 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바로 소수의 제곱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연수를 우리가 그룹을 나눌 때 홀수, 짝수로 나눌 수 있느냐, 아니면 일과 소수와 합성수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느냐, 아니면 약수의 개수가 짝수인 수와 약수의 개수가 홀수인 수로 우리가 그룹을 나눌 수 있느냐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자연수를 간단하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자주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잘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보는 부분이 뭐냐? 바로 소인수 분해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소인수 분해를 할 때 그 기본적인 용어는 알고 계셔야죠.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볼까요? 소인수는 어떤 걸 소인수라고 하죠? 바로 약수 중에 자, 소수인 것을 우리가 바로 소인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소인수 분해라는 것은 어떤 얘기를 해요? 우리가 소인수의 곱으로 표현한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보면은 12다. 자, 10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전에 했던 방법으로 그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자, 2로 나눠줍니다. 그럼 6, 그리고 2로 나눠줘요. 그러면 3.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2의 제곱 곱하기 3이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보는 부분이 2와 3을 각각을 뭐로 봐요? 바로 소인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기 시작하는데 왜 배우는지 이제 이어서 계속 얘기를 할게요. 우선 요거를 필기를 하시고 나서 우리가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으세요. 자, 우리가 방금 소인수 분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중등 과정에서 소인수 분해를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이제 살펴보면, 자,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어떤 거를 이용을 하느냐. 첫 번째, 우리가 약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수인데 약수에 우리가 개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자, 최대 공약수 그리고 최소 공배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약수의 개수는 이제 어떤 거를 의미하느냐? 소인수 분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A의 N제곱, 그 다음에 A의 N, 서로 달라야 되니까 B의 N제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된다? 바로 M 플러스 1 곱하기 M 플러스 1이 된다. 요게 바로 약수의 개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왜 그럴까 한번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약수를 만드는 이런 통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A가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1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뭐가 됩니까? A의 M, 총 개수가 몇 개예요? 바로 저기 M 플러스 1개가 되겠죠. 1개. 자, 그 다음에 요 B도 마찬가지로 안 들어갈 때 1이고, 그리고 B의 N제곱까지 개수하면 얘는 몇 개가 돼요? N 플러스 1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하고 얘가 우리가 하나씩 골라서 가져가면 1하고 1을 골라서 가져가는데 몇 개? 1개가 되고 1하고 2를 가져가서 두 번째 개수가 될 테고, 그리고 3도 3개. 이런 식으로 서로 짝을 지어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몇 개가 되느냐? 그때 그 짝을 지어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된다. 자, 문자로 하니까 잘 이해가 안 가시나요? 그러면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 2가 안 들어갔어요. 방금 우리가 이제 요 부분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지수를 얘기해, 지수. 요 부분은. 자, 그러면 얘를 얼마? 하나, 1, 그리고 2의 1제곱, 그 다음에 2의 2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3 같은 경우에도 안 들어가면 우리가 1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들어가면 3, 2개 들어가면 3의 제곱, 그 다음 3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개수는 총 몇 개예요? 바로 2 플러스 1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여기 개수는 몇 개가 돼요? 바로 3 플러스 1개가 돼요. 자, 그러면 약수가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자, 1하고 1 짝줬어요. 그럼 1하고 1이니까 바로 1이죠. 자, 1하고 3 짝줬어요. 그 다음은 3이고. 1하고 3의 제곱, 그러면 얼마가 돼요? 바로 3의 제곱이 되겠죠. 자, 1하고 3의 세제곱. 세제곱하면 얼마? 바로 3의 세제곱. 2하고 1하고 하면 2 곱하기 1은 얼마? 2가 되고. 자, 이렇게 되면 바로 2하고 뭐가 됩니까? 바로 3의 세제곱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2의 제곱도 진행하면 뭐가 돼요? 2의 제곱 곱하기 1 곱하기 3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되면, 자, 총 몇 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 위에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한 묶음, 요렇게 한 묶음. 총 뭐가 돼요? 4 곱하기 우리가 3이 된다는 거죠. 자, 볼까요? 보면 여기 몇 개? 4개. 여기 몇 개? 3개. 그래서 총 몇 개? 4 곱하기 3이라는 이런 이제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약수의 개수라는 건 뭐냐면 그 지수에다가 1을 더한 거를 우리가 서로
곱하면 바로 약수의 개수가 나온다. 이거는 원래 개념 시간에 배웠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꼭 잊지 말기를 우리가 선생님 부탁할게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바로 최대 공약수와 최소 분배수인데 이것도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볼까요? 자, 최대 공약수를 우리가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그때 얘기했었죠. 우리가 그 공통된 인수가 있으면, 자, 공통된 인수가 있다. 자, 그랬을 때는 우리가 지수가 작은 것을 선택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공통되지 않은 인수, 얘는 아예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억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최소 공배수는, 자, 공통된 인수는, 자, 지수가 어떻게 될까요? 자, 큰 것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통되지 않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공통되지 않은 인수인데, 만약에 이제 부분적으로 공통되는 것도 있어요. 만약에 이제 수가 3개예요. 거기서 2개만 공통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부분적으로 공통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얘는 모두 선택합니다. 자, 만약에 부분적으로 공통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도 지수가 큰 것을 선택을 해요. 자, 한번 이것도 이제 예로 한번 볼까요? 자,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이 있고요. 자,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2의 제곱 곱하기 3의 3이라 할까요? 그 다음에 5의 제곱 아무거나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곱하기 11이라고 할까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실제 만약에 수가 곱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최소 공배수 구할 때가 되게 힘들어져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소인수 분해로 나눠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자, 우선 최대 공약수는 얼마가 되느냐? 자, 지수가 공통된 거 작은 거, 우선 공통된 것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자, 2가 우선은 지금 공통된 게 다 있죠. 그리고 3도 다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5하고 7도 있네요. 7도 공통된 게 이렇게 있죠, 지금.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놓은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뭐가 돼요? 자, 지수가 작은 거 얼마가 돼요? 바로 2의 제곱. 여기서 지수가 작은 거 3 하나죠. 여기 공통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최대 공약수는 버린다. 공통된 거 얘는 7이다. 그래서 바로 최대 공약수는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된다? 자, 지수가 큰 거 선택한다고 그랬죠? 여기 3개 중에서 지수가 큰 게 누구예요? 바로 2의 세제곱이 되겠죠. 자, 이 부분에서는 바로 3의 제곱이 되고, 자, 우리가 이제 공통되지 않은 거를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얘네들은 다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런데 5는 부분적으로만 공통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수가 큰 거를 골라요. 그래서 5의 제곱. 자, 여기서는 지수가 큰 거 7의 제곱. 그리고 여기도 공통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최소 공배수 다 선택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최소 공배수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소인수 분해를 지금 중학교 1-1에서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구하다 보면은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하고 나서 바로 지수가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선택하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해야 되니까 꼭 문제 풀 때 이렇게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수에 대해서 초등학교 방식에서 이렇게
해서 나누는 거 있죠? 그거는 가급적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문제는 해도 되는데, 계속 초등학교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진행하다 보면은, 풀 수 없는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꼭 그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이거 정리하시고 나서 우리가 이제 계속 이어서 개념을 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념 하나만 더 하고요.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제 약간은 문제가 그 전에 풀었던 것보다는 좀 난이도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계속 이제 적응을 하다 보면은 문제가 이제 쉬워질 수 있으니까 꼭 그 개념을 확실히 인지를 하시고 나서 문제를 푸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우리 이제 이번에 볼 부분은 뭐냐 하면, 자,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최대 공약, 최소 공배수 관계.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느냐면, 자, A라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G하고 A. B라는 수가 있어요. G하고 B. 자, 요 G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바로 얘를 최대 공약수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약수를 우리가 빼놨으니까 A하고 B는 뭐가 될까요? 바로 얘네 둘이는 서로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가장 큰 약수를 뺐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더 이상 우리가 공통적으로 나눌 수 있는 약수가 없다라는 거죠. 서로소라는 것은 다들 기억나시나요? 바로 최대 공약수가 얼마? 1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 얘를 우리가 이제 한번 A하고 B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공통 부분으로 한번 최소 공배수 구하는 방법을 해볼까요? 자, 최대 공약수로 나눴어요. 그러면은 얘는 나머지는 A가 되고, 몫은 A가 되고 몫은 B가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묶어주니까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서로 곱하면 바로 요게 최소 공배수 L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소 공배수 L은 바로 G 곱하기 A 곱하기 B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요게 관계 우선은 1번이고요. 자, 두 번째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보면은 A하고 B를 둘이를 곱해볼까요? 그러면 뭐가 돼요? G 제곱 A B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얘를 우리가 모양을 좀 바꿔서 얘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 G 곱하기 G A B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 G가 몇 개? 두 개이니까. 그러면 요게 바로 뭐였어요? 바로 L이었어요. 자, 그러면 뭐가 됩니까? G 곱하기 L. 아니면 거꾸로 하면 L 곱하기 G니까 LG. 어디 좀 비슷한 단어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두 수를 곱한 거는 뭐랑 같다라는 거예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곱한 거랑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세 번째 이거는 뭐 중학교 과정에서 잘 안 쓰이는데, 자, 우리가 A하고 B하고 한번 더해볼까요? 더하면 뭐가 돼요? 자, 분배 법칙 쓰면 A 플러스 B로 이렇게 묶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최대 공약수로 묶어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A 빼기 B는 바로 G, A 빼기 B다.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관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면은 좀 더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좀 여러분들 문제 풀 때 가끔 이제 심화 문제나 이런 거에서 좀 많이 나오는 편이 있어요. 어떤 문제냐? 자, 1부터 자, n까지의 곱에서 바로 소인수의 지수 구하기.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점점점에서 바로 10까지 됐을 때, 자, 요거를, 자, 소인수 분해를 하여라.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분해를 하느냐? 선생님 한번 해볼까요? 자, 2에, 우선은 저기 5 더하기 2 더하기 1. 자, 3에, 자, 3 더하기 1. 그리고 5에 1. 그리고 7에 1. 그래서 얘는 2의 8제곱 곱하기 3의 4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이라는 소인수 분해가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 여러분들 혹시 뭐 기억나시나요?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푸는 방법을 다시 얘기해 볼게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면, 자,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점점점에서 어디까지? n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n은 우리가 이제 끝에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곱해서 n까지 간다는 얘기인데,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우선은 n을, 자, 2로 나눈 요거를 말이 좀 깔끔하지가 못하네요. n 나누기 2에 몫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n 나누기 2의 제곱세 몫.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곱하다 보면 2 나누기 얘를 n 나누기 2에 우리가 p에 몫이 있는데 얘가 0이 될 때, 한마디 0이 될 때까지 계속 생각하면은 요게 바로 뭐가 된다? 얘는 바로 2의 지수가 돼요. 요 합이, 전체 합이. 그 다음, n 나누기 3의 몫은 뭐가 있겠죠? 그 다음에 n 나누기 3의 제곱세 몫은 요것도 뭐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얘는 n 나누기 3의 p에 어떤 이제 몫이 존재하면 얘도 마찬가지 0이 될 때까지 계속 더하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뭐가 되느냐? 한마디로 여기를 다 합한 부분이 바로 뭐가 돼요? 바로 3의 지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계속 우리가 수 범위 안에 소인수를 찾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자, 한번 보면은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6 곱하기 7 곱하기 8 곱하기 10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2의 소인수 찾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왜 선생님이 5 더하기 2 더하기 1을 했는지. 자, 우리가 2가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 2 하나 있죠? 여기는 2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여기는 2 하나, 여기는 2가 3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2 하나. 자, 우선 첫 번째, 선생님이 10을 2로 나누면 몫이 얼마가 돼요? 5가 되겠죠? 그게 바로 요 부분이에요. 몫이 5. 5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의 소인수 가지고 있는 개수요. 자, 그 다음에, 자, 2의 제곱으로 우리가 나눈 몫은, 자, 10을 4로 나누면 몫이 얼마가 돼요? 2가 되겠죠. 자, 2가 되는 거 보니까 두 번째. 요렇게 우리가 이제 몫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의 세제곱으로 우리가 10을 나눴더니 그 몫이 얼마가 돼요? 바로 1이 된다는 거죠. 바로 요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의 4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몫이 0이에요. 그쵸?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5개, 그리고 2개, 그 다음 여기는 1개. 다 더하면 바로 8개가 돼서 2의 8제곱이라고 소인수 분해를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일일이 다 곱하게 되면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요. 그쵸? 그래서 요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각각의 소인수로 나눠서 계산을 하면 바로 우리가 이렇게 개수를 각각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개념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요. 이제 몇 문제를 풀어보고 여러분들 오늘 수업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리하세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자, 그런데 문제는 선생님이 끝까지는 안 풀고요. 여러분들 계산은 여러분들이 마무리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길 바랍니다. 뭐 선생님이 푼 데까지만 딱 적지 마시고, 알겠죠? 자, 우리가 이제 그 첫 번째 그 이제 124번 그 생수학 그 124번인데요. 자, 1부터 200까지의 곱을 n이라고 얘기돼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1부터 n까지 어떤 곱의 그 개념이겠죠? 자, n이 7K로 나눠 떨어진다고 하면 바로 뭐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바로 자, 7의 소인수를 찾으면 돼요. 자, 그러면 자연수 K의 값 중 가장 큰 값이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7의 개수 그냥 전체 개수 구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을 때 바로 우리가 200을 7로 나눈 몫이 있겠죠? 그거를 구하세요. 그 다음에 200을 7의 제곱으로 나눈 몫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00을 7의 세제곱으로 나눈 몫인데 7의 세제곱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얼마가 돼요? 7, 7의 49에다가 7을 곱하니까 200이 넘어가 버리죠? 그럼 얘는 0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나눈 이 몫을 두 개 더한 게 바로 여기서 큰 값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만약에 이걸 몰랐으면은 1부터 200까지 여러분들이 신나게 곱해가지고 그 7의 소인수 분해한다는 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서 약간 응용될 수 있는 문제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2 곱하기 4 곱하기 6 곱하기 8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는 연속하지 않은데 이렇게 곱해져 있다. 근데 얘가 좀 더 많아요. 어디까지? 한 50까지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2의 배수를 곱했다. 자, 그러면 자,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2를 하나씩 가져옵니다. 그러면 2를 가져오면 뭐가 돼요? 1이 되고, 2를 가져오면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고, 25가 된다는 거죠. 그럼 2가 몇 개 있다는 거예요? 2가 우선은 25개가 있다는 거로 우리가 이렇게 다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소인수 분해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그 방법대로 자, 우선은 2의 소인수 개수 구하고 3의 소인수, 5의 소인수, 그 다음 7의 소인수, 11의 소인수, 13의 소인수, 17의 소인수,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19의 소인수, 그 다음 23의 소인수까지 구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5보다 작은 소수들로 다 찾으시면 돼요. 자, 그냥 계산이 좀 크겠지만 이렇게 됐을 때 얘는 못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자, 우리가 각각의 2를 앞으로 하나씩 다 밀려줘요. 그러면 2가 25개가 돼버리겠죠? 하나씩 다 받았으니까 곱으로. 그럼 나머지는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것도 이제 소인수를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소인수 분해를 아주 손쉽게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기존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평가를 했을 때 좀 여러분들 많이 틀렸던 문제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제 복습하는 거니까 확실하게 본인 거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12 곱하기 A, 45 곱하기 B가 있는데 C의 제곱이래요.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어떤 제곱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유형을 우리가 한번 두 개를 한번 풀어볼게요, 선생님이. 자, 그럼 제곱수라는 건데 얘는 뭐냐? 우선 각각을 소인수 분해하는 거예요. 자, 얼마예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A는 자, 얘는 3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B는 C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각각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A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기를 제곱수를 만들려면 모든 지수가 뭐가 돼야 돼요? 짝수가 돼야 돼요. 여기도 짝수, 여기도 짝수가 돼야 되는데 2는 짝수가 되니까 2가 필요 없죠. 그쵸? 그럼 A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3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여기서 여기도 B를 볼까요? B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5가 있어야 되네요. 그쵸? 짝수로 만들어야 되니까 지수를. 자, 그런데 얘네 둘이가 서로 같아야 돼요. 자, 얘는 A에다가 3을 집어넣는 순간 3의 제곱이 돼서 3의 제곱과 3의 제곱은 서로 같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없는 게 있죠. 누구예요? 5하고 5를 했으니까 5의 제곱이 없어요. 그래서 A는
5의 제곱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다 제곱이 됐지만 없는 게 있죠. 얘랑 같아야 되는 게 바로 누구예요? 바로 2의 제곱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자,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죠. 얘도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똑같죠?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에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전체 제곱이랑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뭐 C 값이 바로 요게 C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문제를 풀 때 막 급하게 하지 마시고 각각을 좌우를 비교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그 138번도 똑같은 유형인데 이제 이것도 이제 제곱수를 만드는 방법에서 약간은 이제 다르죠. A가 뭐 어떤 최소수가 아니라 뭐뭐에 가장 가까운 수를 구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540을 소인수 분해해 볼까요? 얼마야? 270, 2에 135, 그리고 5로 할까요? 5, 27, 그리고 3, 9, 그 다음에 3 돼서 자, 요걸 이제 계산해 보니까 2의 제곱, 그 다음에 3의 세제곱, 그 다음 5 곱하기 A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럼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수의 제곱이 되는 것 뿐이에요, 얘는. 그러면 A라는 것은 뭐를 꼭 가져야 될까요? 자, 여긴 짝수니까 더 이상 곱할 필요 없죠? 그러면 여기를 곱해야 돼요. 바로 3. 그 다음 여기를 곱해야 돼요. 곱하기 5. 자, 그런데 얘네가 전체가 제곱수가 되기 위해서는 자, 3하고 5를 곱하면 무조건 제곱수는 될 거예요. 그쵸? 그런데 A는 15가 아닌 바로 750에 가까운 수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다 곱하는 수는 어떤 수? 바로 어떤 제곱수를 곱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A라는 값은 뭐가 된다? 3 곱하기 5 곱하기 바로 어떤 M의 제곱이 된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M은 이제 막 만들 수 있어요. M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A는 3 곱하기 5. M에다 2를 집어넣으면 A는 3 곱하기 5 곱하기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곱해서 어느 수에 750에 가장 가까운 수다라는 거. 요거를 찾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가 가깝다라는 것은 750하고 가깝다라는 거지 꼭 작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750을 기준으로 자, 앞의 수와 큰 수 중에 두 수는 꼭 비교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가까운 수는 우리가 작은 게 아니라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데 750하고 가장 가까운 수가 뭘까?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찾으셔야 된다는 거.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 많이 실수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선 요 내용 한번 정리하시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문제 풀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두 문제만 풀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 수업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문제 중에 또 하나예요. 바로 자, 60보다 작은 자연수 K라고 되어 있습니다. 60보다 작은 자연수 K. 얘는 이제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근데 약수가 4개래요. 약수가 4개다. 그럼 4개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냐? 자, 아까 약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수에다가 1을 더하는 거를 했죠. 그러면 자, 그러니까 밑보다는 우리가 소인수가 1개인 경우, 그런 경우는 뭐가 돼요? 바로 우리가 밑이 A고, 자, 자연수 약수가 지금 4개니까 위에가 얼마? 3인. 이런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소인수가 2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A 곱하기 B라고 하면 여기는 1하고 1.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총 4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 그럼 각각에 1 더하면 2가 되니까 곱하기를 하면 4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될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가 이제 어차피 그 약수에 있으니까 A는 1이 아니에요. 소인수니까.
그러면 여기서 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2의 세제곱, 그럼 8이죠. 3의 세제곱, 27이죠. 그리고 4의 세제곱, 4는 소수 아니고, 자, 5의 세제곱하면 얘는 뭐가 돼요? 125가 돼서 얘는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삭제. 그러면 되는 숫자는 몇 개? 2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 곱하기 B라는 부분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자, 우선은 A하고 B를 뭐 이렇게 할까요? 2 곱하기 3, 2 곱하기 5, 2 곱하기 7, 2 곱하기 그 다음 그 소수는 뭐가 돼요? 11이 되겠죠. 그 다음 소수는 13, 그 다음 소수는 자 17, 그 다음 소수는 19인데 19까지는 될까요? 그 다음 소수는 2 곱하기 23, 그 다음 소수는 24, 25, 26, 27, 28, 29인데 29까지는 되죠. 되네요. 자, 그러면 2하고 짝을 지을 수 있는 애들이 이렇게 개수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또 3으로 짝을 지을 수 있는 게 3, 5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거는 5부터 생각할 수 있고, 그쵸? 그 다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7로 생각할 수 있는데, 자, 7은 그 다음 그 소인수가 뭐예요? 11이죠. 7 다음이. 그럼 7 곱하기 11이니까 그때는 개수가 뭐가 됩니까? 그 60보다 넘어가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앞에 작은 숫자를 이렇게 설정을 해 놓는 거예요. 2로. 그 다음 뒤에 뭐를 곱해요? 소수들로만 이렇게 곱해서 그 수가 60보다 작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개수는 여러분들이 마무리는 여기는 직접 해보세요. 어차피 소수는 다 적어놨죠? 3, 5, 7, 11, 그 다음 13, 그 다음 17, 19, 23, 29. 요거는 지금 이렇게 순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마무리 하시면은 우리가 총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약수의 개수가 이렇게 좀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소인수가 1개냐, 소인수가 2개냐, 뭐 심지어 만약 약수의 개수 6개다 그러면 우리가 소인수 개수는 몇 개까지 볼 수 있어? 6개가 아니라 8이다. 그러면 소인수 개수는 A 곱하기 B 곱하기 C로 볼 수 있어서 이거는 경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다 일반적으로는 약수의 개수가 4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자, 그 소인수가 1개냐, 소인수가 2개냐 요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꼭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요거는 뭐 특별하게 뭐 쉽게 푸는 방법은 없고요. 일일이 다 세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약수의 개수를 얘가 nx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120의 약수의 개수라는 의미가 돼요. 그럼 120을 우리가 한번 소인수 분해를 한번 해볼까요? 자, 2에 60, 2에 30, 2에 15, 3에 5, 그럼 뭐가 돼요?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돼서 자, 약수의 개수는 3 더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1이 된다. 그래서 4 곱하기 2 곱하기 2가 돼서 얼마가 됩니까? 바로 16이라는 요 값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 자, 얘는 지금 16이에요. 곱하기 n 그리고 k 그 다음에 얘는 2의 그 7제곱. 그럼 요거는 뭐예요? 2의 4제곱이죠, 사실상. 자, 그러면 n의 k에 자, 뭐가 될까요? 2의 그 세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nk에 얼마예요? 바로 8이에요. 자, 약수의 개수가 8개. 아까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죠? 8개가 됐어요, 8개가.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한다? 자, 소인수의 개수가 몇 개? 1개이냐? 소인수 개수가 2개이냐? 소인수 개수가 몇 개? 3개이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가장 작은 수 K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뭐 경우는 뭐 가장 작은 것만 따지면 되겠죠? 자, 8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2에 얼마가 돼요? 7제곱이면 바로 약수의 개수가 8개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소인수가 하나였을 때 약수의 개수가 8개가 나오려면 가장 작은 수는 2의 7제곱. 그러니까 소인수가 가장 작아야 되니까
자, 그럼 소인수가 두 개였을 때 요 8이 되는 거는 아무래도 뭐 A의 뭐 M제곱, B의 N제곱 이런 꼴이 되겠죠? 자, 그런데 아무래도 그 얘가 4 곱하기 2가 되기 위해서는 자, M 플러스 1하고 M 플러스 1이 4 곱하기 2가 되기 위해서는 M은 얼마가 돼야 될까요? 바로 3이 돼야 되고 N은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얘는 A의 세제곱 곱하기 B라는 이런 꼴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가장 잡으려면 아무래도 지수가 큰 쪽이 소인수가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2의 몇 제곱? 세제곱. 그 다음에 B는 3.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인수가 3개이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A 곱하기 B 곱하기 C 이 형태밖에 안 돼요. 그쵸? 왜냐면 여기 1이니까 1 더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1이 돼서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돼서 8이 된다는 거죠. 그럼 가장 작은 수가 되려면 수들이 얼마? 요 경우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작은 수는 솔직히 요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거듭적에서 곱하는 것보다는 얘 수들을 이게 분리해서 우리가 곱하는 그 부분이 가장 작은 수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뭐 문제가 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푼 거는 아주 그렇게 일부고요.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가 안 되시면은 선생님한테 직접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요 내용 잘 정리를 하시고요. 뭐 중간중간에 뭐 선생님이 이제 이거 정리하라고 하는데 이 빨리빨리 넘어가면 잠깐 멈춤을 누르시고 필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강의 듣느라고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요거 꼭 여러분들 이제 복습이라서 이번에 제대로 익히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본인이 이거 모르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좀 반복해서라도 꼭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